일명 소세지 쌍꺼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세지라는 그런 음식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왜 눈에 소세지라는 말을 붙였는지 저도 그 어원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환자분들이 눈이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볼 때 제 눈이 소세지 쌍꺼풀이에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차트에다가 할 수 없이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주호소가 바로 소세지 쌍꺼풀인 것입니다. 자, 그거를 다른 의학용어로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저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제 환자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2달 정도 된 사례인데요. 자,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세지 쌍꺼풀, 즉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의미가 뻔합니다. 여기가 통통해 보인다는 거죠. 이 절개선 밑부분이.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뒤집어져 보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문제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다른 병원에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속눈썹 뒤집어진 거는 위쪽으로 많이 당겨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꼭 그런 원인만은 아닙니다. 또 소세지 쌍꺼풀의 원인은 이쪽에 여분에 연부 조직이 많아서 그러니까 연부 조직을 제거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상담을 받고 오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데요. 저는 20년간 눈 수술하면서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원인은 잘 보시면 여기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보다 이 쌍꺼풀 라인 밑부분이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속눈썹 바로 위에 있는부터 이 절개선 밑부분까지 여기에 무슨 연부 조직이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좀 반질반질하게 보일 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판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분들은 이미 절개선 밑부분에 있는 근육을 다 긁어내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근육을 또 많이 잘라내면 눈 감는 기능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 원인, 자, 연부 조직이 많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개선 밑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돌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분을 눈을 뜰 때 뭘로 채워주든가 아니면 도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눈을 뜰 때 눈 안쪽에 눈 뜨는 근막이 잘 끌고 올라가면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도톰해지고 눈도 충분히 떠집니다. 그리고 눈 안쪽에 눈 뜨는 근막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안구는 살짝 도출되면서 이 부분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소세지 같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즉 연부 조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부 조직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절개선 밑부분이 돌출되면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뒤집어져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절개선을 뭐 세게 당겨서 그런 걸까요? 그거보다는요, 이 앞쪽이 끌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앞쪽과 뒤쪽이 끌려 들어가면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종이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둥근 눈이 이렇게 꺾이면 여기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리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눌리면서 뒤집어진다. 즉 물리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눈을 그 수술해 보면 속눈썹을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길게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던 거를 길게 핀 것입니다. 즉 뒤집어진 부분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또 이쪽 부분이 정상적인 각도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겨져야지 둥근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둥그러야 될 게 꺾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펴줘야 둥근 자연스러운 눈 모양이 되면서 뒤집어진 부분, 즉 속눈썹이 뒤집어진 부분도 정상적으로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눈 앞부분이 볼록합니다. 이 부분이 볼록한 게 아주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눈 앞쪽부터 얇게 나가야 되는데 볼록합니다. 그 원인도 절개선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휜 것입니다. 좀 과장하면 이렇게 종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펴줘야 되는데 떨어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과 뒤쪽 눈 뜨는 근막이 손상받아서 건판 자체가 휜 것입니다. 이 둥근 건판이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고 양쪽은 좁아진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난해한 눈을 정말 고치기 어렵고 힘든 눈을 재수술을 많이 하고 또 환자분들께 많이 알려줘서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눈을 고치려면 단순히 쌍꺼풀 라인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교정이 어렵고요. 눈 틀에 관한 문제,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건판, 즉 눈의 뼈대인 연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진단과 이해가 되어야지 이렇게 좌우폭이 긴 앞에서부터 얇은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 저만의 핵심 노하우 중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